PT는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5대 영양소를 다 먹고 그 다음에 충분히 생활하는 데 보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하루에 3끼 식사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우리의 먹거리에 문제성이 생기면서 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라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고는 있지만 5가지 영양소들을 다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 고기 반찬도 있고 밥도 있고 칼슘도 있고 미네랄 다 있는데 야채, 과일 다 있는데 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게 함정입니다. 더 먹거리가 풍족해졌는데요. 풍족한 가운데 속빈 강정처럼 그 구성 성분 자체가 결핍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저희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세계 WHO, 세계 건강관리본부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물책과 제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물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몸의 70% 이상이 수분이에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물에 건강한 물에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하지만 현대에는 지금 수질, 오염 심각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물을 어떻게 드세요? 안전하라고 생수 사 드시고 필터로 다 걸러 먹습니다. 근데 너무 깨끗하게 걸러서 역삼투압 정수기는요. 전부 다 걸러요. 뭐까지? 미네랄까지. 그래서 우리가 증류수를 먹는 거예요. 증류수는요. 실험실에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미네랄 수치가 어떤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걸러야 돼요. 진짜 깨끗하게. 근데 우리는 미네랄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없는 증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도 지금 탈이 났죠. 그 다음 토양에서 자라는 식품들, 야채와 과일들을 보면은 그 토양 안에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걸 먹고 자란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예전에는 굳이 보충제인 비타민 미네랄의 건강보조식품을 먹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빈 강정, 튼실한 사과인데요. 비타민 미네랄이 없대요. 왜요? 토양에 없거든요. 똥 사이클이 깨졌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 화학 비료로 길러낸 우리 과일 야채에는요. 미네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먹고요. 물에도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네랄을 보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네랄은 반드시 외부에서 보충하셔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됐네요. 맞죠? 그런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엄청 많이 먹고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단지는 타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은 태우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힘을, 뭔가를 집중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태워줘야 되는데 그 태워주는 비타민, 미네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요. 근데 태워주는 게 없으니까 에너지가 안 납니다. 자, 그럼 걔를 분해를 못하니까 또 어때요? 소화 흡수되지 않고 장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부패가 되죠. 우리 몸은 36.5도에 물이 70%나 존재해요. 여러분 여름에요. 음식물 밖에 놔보세요. 어때요? 금방 썩고 냄새 나죠. 근데 우리 몸은 부패하기 최적화된 온도 36.5도에 그 다음에 수분이 같이 있습니다. 미생물 번식이 아주 탁월한 구조죠. 근데 그 안에서 위산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고 잘 소화 상태가 되지 않은 거는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썩게 되고요. 썩어 부패되면 독소를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독소는요. 네, 저희가 가스나 피부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배출되어야 되는데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은 몸속을 돌게 됩니다. 좋지 않겠죠? 자, 그럼 그런 독소는요. 세포를 공격하고요. 세포는 공격받으면 아프겠죠. 상처가 납니다. 세포가 상처가 나서 병든다는 얘기는 질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아는 것과 실행에 있어서 좀 갭이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상차림 무슨 상차림이에요? 수라상입니다. 한식 수라상 임금님들이 먹던 수라상. 수라상에 이렇게 12첩, 20첩 반상들을 보면은요. 지금 보더라도 또렷하진 않지만 야채 반찬이 많았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토양과 수질이 건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네, 5대 영양소를 잘 섭취를 하셨었겠죠. 그게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집권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왜요? 오늘 주니어앤 청소년 편이니까. 자, 주니어 아이들의 식단이 결국 우리들의 식단이겠죠? 어떤 식단 주세요? 아우, 저는 완벽하게 집밥으로 자연식으로 해줍니다. 전 자신 없습니다. 제가 6학년 때까지는 했거든요. 중학교 딱 가고부터요. 네. 애들이 먹고 싶다라는 거 그냥 먹어주고요. 제가 바쁘잖아요. 이제 일을 하니까 배달의 민족 애용합니다. 팬이잖아요. 딱 배달하면 짠 하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배민도 싫어하더라고요. 자, 짚어봤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 거는요, 학교 급식입니다. 여러분 학교 급식 드셔보셨어요? 전 학교로 출장을 많이 가니까요. 사실 먹으면서요, 5점 이런 걸 한참 성장기들한테 줄 수가 있지? 와, 진짜 형편없다. 왜 애들이 급식 우액이에요? 먹기 싫어요. 그냥 버려요. 안 먹으러 가요. 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가공식품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가공식품마저도 맛이 없다는 거야, 애들이. 네. 맨 위에 지금 급식인데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전 빼빼로래요. 빼빼로 데이라고. 야채 샐러드 쬐끔인데 정말 먹고 싶지 않게 나왔죠.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흰밥이에요, 더군다나. 밑에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학교 급식보다 편의점 도시락이 훨씬 맛있어요. 근데 편의점 도시락도 보세요. 야채 없습니다. 김치, 무나물이 단데요. 전부 다 육가공, 가공육이에요. 가공육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뒷부분에 아질산 나트륨이 왜 나쁜지. 자, 또 옆에 보세요. 그것도 싫으면 애들 뭐 편의점 가서 제일 좋아하는 거 컵라면에 삼각김밥.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다 흰백당, 밀가루. 백당이죠. 자, 그 다음에, 저 되게 잘 먹었어요 하는 애들 보면, 떡볶이 튀김 순대. 야채 어딨어요? 파 골라내고 먹잖아요. 지금 여기 이 식단에서 여러분 비타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탄단지. 다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밀가루에 가공육에 그 다음에 뭐요? 흰백당. 혈당 수치 완전 높이는 그런 것밖에 안, 근데 이걸 아이들이 삼시세끼 먹고요. 6년, 학년기 내내 먹고요. 심지어는 성인 돼서도 먹잖아요. 왜냐면 한 번 잡힌 식습관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 해결 방법.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끔 그럼 뭐 먹여요? 먹일 게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애들도 먹고 싶다라는 거 안 먹일 수도 없죠. 그것도 스트레스니까. 근데 우리는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저런 걸 먹더라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래, 니들 먹고 싶은 거 이제 먹어라고 한 거는 저는 솔루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애들 우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유 공부해보니까 먹여서는 안 될 식품 중에 하나가 우유인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아이당 2리터씩 먹는데 2리터씩 성장기니까 너무 맛있대. 물 대신 막.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엄마 마음에 먹지 말라 했는데 또 스트레스고 몰래 몰래 먹고 이러니까 오메가를 들이부었죠. 오메가를. 그래, 우유 먹어. 우유 먹으려면 오메가3 먹어야 돼. 먹이고. 그래, 라면 먹을 거야. 그럼 미네랄 안 먹으면 라면 먹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 솔루션이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맛있는 과일, 이렇게 맛있는 파이토케미칼이 듬뿍 들어있는 컬러 푸드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 아이들 식단. 우리는요, 그럼 성인은요. 성인도 이렇게 먹기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많이 드셔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제가 만난 10명 중에 7분, 7, 8분 당뇨약을 드십니다. 당뇨약 드시면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 뭐라 그래요? 과일 드시지 마세요. 식후에 과일 드시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요. 일반 식단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돼요? 책 읽어보면 당뇨는 비타민 미네랄 부족이잖아요. 황제병, 탄단지 너무 많이 먹어서 먹은 거를 태워야 되는데 태워줄 야채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는 방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설명해 드립니다. 정작 먹어야 할 비타민 미네랄은 야채 과일이니 야채 과일을 먼저 드시고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화 단계에 따라서 과일을 먼저 드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네, 탄수화물, 건강한 일반식을 하시되 흰백당은 혈당 수치를 높이니 잡곡밥 위주로 드셔라. 그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식 하시고
과일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원인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약으로만 계속 처방을 하고요. 결국 합병증인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당뇨약 먹으면 고지혈증 먹어야 되고 고지혈약 먹으면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고혈압 약도 같이 드셔야 돼요. 이게 수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수순 아닙니다. 원인을 밟으면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 얘기면 안 믿잖아요. 우리 꼭 먹어야 할 6가지 영양제, 우리 여에서 책, 그리고 이기는 몸에는요, 이 꼭 종합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6가지 영양소가 현대인들한테는 누구나 꼭 필요하다라고 잘 설득력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더 이상 강하게 얘기 안 해요. 책만 딱 보여드리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내 얘기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제품 전달하려고 오해받잖아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보충제를 먹어야 되죠. 지금 제가 숨 쉬고 있잖아요. 공기 깨끗한가요, 여러분? 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하나씩 끓이고 사시잖아요. 그것도 못 믿겠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 그쵸? 어쩔 수 없는 이 독소들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먹거리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요. 활성산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포가 공격을 받고 세포가 결국 병이 듭니다. 세포가 병이 든다는 거는 다시 말해 또 질병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이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챙겨 드셔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아주 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트레이너들이 막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운동하면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배성문 선배님 아침마다 지금 러닝하고 계신데 더 많이 드셔야겠죠. 그래서 권장량이라는 걸 제가 여기서 깨드립니다. 권장량은요, 아무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 새끼를요, 아까 12첩 임금님 수라상처럼 골고루 야채 듬뿍, 과일 듬뿍 드셨을 때 보충하는 게 권장량이고요. 우리는 다 결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뛰고 오신 성문 선배님은 권장량 이상을 드셔야지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양 상태가 다 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권장량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제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뒤에 또 식단 얘기하다 보면은 더 드셔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결국은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몸에 독소가 생겨서 질병이 생기는데 이 독소가 어디에 쌓이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췌장 기능이 무뎌지거나 망가져서 생기는 게 당뇨, 그쵸? 혈관이나 내장에 쌓여서 생기는 병들, 그리고 연결 조직, 염증이죠. 그다음에 혈액이 탁해졌다는 얘기는요, 염증을 유발하는 수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절염, 중이염, 결막염, 비염, 전부 다 염증 반응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염증 반응이 높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염증 수치를 낮춰야 되고요. 독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그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미네랄입니다. 근데 우리 미네랄을 섭취 안 하고 있잖아요. 몸에 독성을 쌓고 사는 거고 우리 몸이 너무 똑똑해서요. 그래도 바로 혈액 속으로 보내지 않고 지방에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독성이 쌓이기 시작하는 사이클로 돌아서면 내장 지방이나 지방을 우리는 찌게 됐어요. 찌우는 거죠. 우리 뇌가.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비타민 미네랄 먹어라고 신호 보내면 좋은데 따로 그렇게 신호를 못 보내니까 자꾸 먹으라고.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허한 느낌이 들고 뭔가 자꾸 입이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자꾸 먹는데 우린 비타민 미네랄은 안 먹고 뭐 먹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려가서도 엄마한테 엄마 간식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전부 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아니면 튀김, 과자, 사탕, 당분 많은 거. 그러니까 결국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인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과요.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에 보면은 이 비타민 미네랄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주니어와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책을 네, 어제 그다음에 휴가 내내 읽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전달을 할까 하다가 일단 목차 설명해드리고요. 우리 대표님이 잘 아시는 회뜨기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품하고 연결을 해드릴 텐데요.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소금이 안 좋다. 문제 음식이 문제아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자체가 문제라는 거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발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 학습 능률을 최대치 올린다고 막 학원으로만 몰아넣는데 근본 원인은 먹거리에 있었다.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죠. 두뇌 발달하는데 두뇌 발달이 아니라 두뇌를 안 좋게 하는데 이미 우리가 먹거리로 다 작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뭐 상위 1% 두뇌, 저는 이거 마케팅이라고 봐요. 두뇌 학습을 연결 안 하면 마케팅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거 다큐 프라임으로 됐었는지 무슨 스페셜로 방영이 됐던 거예요. SBS 스페셜인가? 그 이후에 이제 집필된 책이어서 조금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다 책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그래 집밥 먹여야겠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집밥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뇌세포 보호막, 비타민의 효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체를 다 훑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거친 음식으로 두뇌를 신나게 하라. 거친 음식 하면요. 주식에서 우리의 주식은 백미죠. 백미 말고 여러분 뭐 드시는 게 건강하다 그래요? 현미나 잡밥. 자, 도정 과정에서 다르죠. 덜 벗겨낸 거예요. 뒤에서도 나오지만 백미는요. 진짜 탄수화물만 남게끔 깨끗하게 벗겨냈어요. 우리 물처럼. 근데 현미는요. 비타민 미네랄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현미식을 장시간 하다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 고쳐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식이섬유와 함께.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할 게 건강 보조식품인 PM의 비타민 미네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기서 집밥이란 건강한 음식, 자연 식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급식, 그 다음에 편의점 음식, 이 집밥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거친 음식으로 두뇌를 신나게 해야 되고요. 세계적인 두뇌 음식 전문가들의 분석. 집밥이더라. 세계 전문가들, 우리나라 아니고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 한식의 주력, 한식에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식을 주목하고 들여다보니까 결국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식, 건강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집밥이야. 집에서 편의점 음식 사다가 먹는 거 집밥 아니에요, 여러분. 집밥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학습 미네랄이래요. 학습 미네랄. 아연. 아연은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은 전체 다 아연 결핍이고요. 아연은요, 학습 미네랄 뿐만 아니라 성장 미네랄, 성 미네랄 등등 별명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결국은 아연이 다 결핍된 상태. 그러니까 올바른 우리 건강 사이클이 돌아가지를 않겠죠. 그래서 아연의 중요성, 이것도 미네랄이죠. 그 다음, 최고의 안정제. 자, 우리 미네랄 드시고 잠 푹 주무시잖아요. 뭐의 효과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효과입니다. 여기서도 나옵니다. 최고의 안정제.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져야 차분히 앉아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학습하잖아요. 칼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 안정제. 그런데 칼슘이 전체적으로 다 결핍이다 보니 ADHD, 네, 행동장애, 과잉행동장애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는 뭐예요?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것도 신경을 그냥 누르잖아요. 호르몬제나 약을 처방해가지고 결국은 약 먹지 않으면 결국 또 동일한 행동들이 유발된다는 거죠. 아이는 병이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학업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7가지 두뇌 음식, 제가 이것만 캡처했어요. 보면 감자, 고사리, 돼지고기, 대추, 호두, 우유, 바나나. 결국은요,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비타민 미네랄의 역할이에요. 감자는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인류의 주식 중 유일한 알칼리 식품이래요. 왜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현대 음식은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산성화시킨다는 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산화철, 철이 녹쓰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세포는 공격을 받아서 아프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예민하고 독선적인 아이들. 집중이 전혀 안 되고요. 이런 이제 학습 효과부터 성장, 장애, 모든 사이클이 다 악순환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 그러니까 산성 상태인 몸을 알칼리 상태로 되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도 미네랄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뇌 음식 자체도. 자, 또요. 여기 보면은요. 내 아이가 1년 동안 먹는 식품 첨가물이 4kg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4kg 생각해보세요. 감이 안 오시죠? 우리 고기 600g이 한 근이에요. 그쵸? 고기 600g 덩어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잖아요. 이거 그러면 몇 근이에요? 네. 1kg짜리 4덩이니까요. 엄청 많은 거예요. 물론 부피와 그람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품 첨가물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뇌를 망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설탕입니다. 성분표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아이들 음식 중에 설탕 안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요. 저는 집밥 하실 때 올리고당이나 설탕 안 넣으세요? 안 넣으면 애들 안 먹잖아요. 식당요, 100% 설탕 다 넣습니다. 된장찌개 다 넣습니다. 된장찌개에 설탕 안 들어가면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미 그 설탕에 익숙해져서 그 이상의 설탕을 넣지 않으면은 이제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더 넣어요. 식당 음식 많이 먹으면 탈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유에도 설탕 들어간 거 모르시죠? 어떤 집은요, 밥만 맛있게 하려고 설탕 넣는데요. 흰쌀밥에. 그 당 많은데. 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맛있다고 먹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소금. 소금, 뭐, 나트륨은 이제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나트륨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고, 성인병들 대부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빛에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건강한 천일염은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나트륨은 화학소금을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외부 음식은요, 대부분 화학소금입니다. 천일염을, 단가를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떤 공업용, 산업용 소금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나트륨 자체가 남아서 결국은 몸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요, 고혈압, 내 아이가 고혈압, 아이들이 혈압 검사를 안 합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아이가 고지혈, 콜레스테롤 수치, 그러니까 지방간이 오기 시작했고 당뇨 판정을 받았거든요. 청소년이. 애들이 왜 지방간이에요? 액상 과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나옵니다. 자, 앞에 서론 부분이에요. 여기서 집밥을 선호하는 거는 이 집밥은요,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요, 결국은 두뇌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집밥, 오감, 색감, 질감 이런 걸 다 맛볼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걸 경험하기 힘듭니다. 자연식이 아니라 전부 다 가공식을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를 먹을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급격히 소모시킨대요.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런 독성들이 나오니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계속 고갈이죠. 고갈.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능과 감정을 통제하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에서만 멈추지 않고요. 성격 자체가 되게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행동장애 혹은 교우관계나 이런 난폭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는 우리의 먹거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이 두뇌 활동에 필수적이다라는 여기에 보면은 실험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이 아이들 그룹에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한번 부모님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두뇌 활동, 왜냐하면 학습하고만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두뇌는요, 성장기 때 가장 활발하게 폭풍 성장을 하는 것도 우리 뇌입니다. 성장은 시키셔야 되잖아요. 학습하고도 연결하진 않아도. 그러려면 이 비타민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독성 물질들이나 먹거리의 문제로 인해서 비타민 미네랄은 고갈 상태다. 그래서 과량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품군 제가 옆에다 두었죠. 앞으로 솔루션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실험으로 비타민 미네랄의 지능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요. 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된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음식으로부터 섭취를 하셔야 되고 이 비타민은 또한 제일 중요한 역할인 하나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활성산소는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치명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요, 여기 보면 우리 활성산소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요. 먹었으면 생기고요.
안 좋은 걸 흡입하면 그냥으로도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 없애는데 탁월한 게 뭐죠? 비타민 A, C, E, 제슈추에 들어있는 항산화, 그리고 셀레늄, 강력한 항산화 물질, 셀레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없애야 되는 우리 성장기에 또 필요성이 하나 뭐냐면 뇌세포요. 뇌세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뇌를 성장시켜야 할 성장 시기에 활성산소가 뇌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뇌에도 치명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기본 제품과 함께 뭐까지 먹어주면 좋다? 제슈츠까지 먹어주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타민C가 풍부해야만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한다. 자, 비타민C가요. 이게 중간에 지금 연결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는 다 읽어서 얘기했지만 뇌량, 우뇌와 좌뇌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뇌량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 뇌량을 왔다 갔다 원활하게 해줘야지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을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지는 물질이요. 비타민 C의 역할과 그 다음에 뒤에서 얘기한 오메가3의 역할이래요. 근데 이게 결핍이 되면 결국은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역할을 잘 못하는 거고 그러면 좌뇌,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써져 있고 그래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먹여야 한다라고. 근데 그걸 어디서 먹여야 된다? 자연식품에서 먹이면 좋다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자연식품 믿을 수 없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요. 거친 음식으로 두뇌 신나게 하라. 아까 보여드렸죠. 목차에서. 자, 여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식량 부정으로 곡식의 도정률을 줄였대요. 깎아내면 식량이 더 줄어드니까 그냥 먹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당뇨병을 비롯한 모든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죠. 이 데이터에서도 먹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제품 안에는요,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챙겨줘야 한다는 거, 현미밥과 백미밥의 어떤 구성 성분표입니다. 여기 보면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현미밥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단백질도 현미밥이 훨씬 월등하고, 아연 수치 1140대 810이고요. 마그네슘 뭐죠? 깜짝 놀랐어요. 72대 6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칼슘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병이 옵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은 작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그네슘 수치가 저렇게 현미밥이 많다는 거. 그런데 우리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 혹은 아이들 주니어 칵테일에 이 수치들이 다 들어있죠. 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기 전에는 릴렉스를 해야 되지만 아침은 엔진을 가동시켜야 돼요. 근데 이걸 태워주려면 태워줄 만한 영양 먹거리가 있어야 돼서 여기선 아침을 먹으라고 하지만 요즘은 아침 아이들 어떻게 먹어요? 국에 말아서 흰 쌀밥 먹거나 그러니까 5대 영양소를 다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솔루션으로 저희 식품군을 저희 그 건강보조식품을 말씀을 드리는 게 파워 칵테일 하나만 해도 56종의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을 포함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유산균, 식이섬유, 장 건강 지킬 수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파워,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아이들도 주니어 칵테일과 함께 제슈추에 타서 주시면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뇌를 써야 되는 시기인데 뇌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줘야 한다라는 이제 여기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당뇨 환자, 우리 아까 청소년이 당뇨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세스는 책을 읽다 보면 다 받아들여지는 게 설탕, 과당, 액상과당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 몸은요, 한꺼번에 당이 많이 몰아치면은 뇌에서 명령을 내린대요. 혈당이 많이 들어왔어. 혈당을 낮춰라.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인슐린이 쫙 분비가 돼서 순간적으로 혈당 수치를 낮춘대요. 그럼 저혈당 상태가 오죠. 그럼 몸에서는요, 저혈당을 유지하면 쇼크가 오기 때문에, 너 빨리 더 먹어. 뭘 먹으라는 또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당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그러면 청소년기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뇌로 공급되어야 할 당이 결국은 호르몬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건강한 당이 뇌로 가기 전에 이미 호르몬 그 균형을 맞추려고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또 뇌에 치명적인 흰백당이나 설탕으로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뇌로 가야 할 건강한 당은 먹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인들은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인슐린의 저항성이 그건 거죠. 반응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당 약을 드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 뭐 때문에요? 흰백당,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 지수가 낮은 걸 드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현미식인 거예요. 잡곡. 여기 보면 당 지수가 제일 높은 게 설탕과 흰쌀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흰쌀밥은 오로지 탄수화물만 남아있는 죽어있는 쌀. 현미는요. 여기 써져 있죠. 현미는 3년간 보관하고 심어도 싹이 나는데 백미는 썩는데요. 근데 그 정도로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물, 죽어있는 쌀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꼭 드셔야 된다라고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3요. 자, 오메가3 먹어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왜냐면 우리 뇌는 지질로 이루어져요. 지방 성분으로. 그래서 건강한 지방을 먹어주지 않으면 이제 뇌가 영양분이 없는 거죠. 건강한 당과 함께 지질을 반드시 먹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이제 오메가3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학습 능력이 부진한 아이들한테 먹였는데요. 수개월 만에, 6에서 9개월 만에 이 아이들이 평균 수치로 따라잡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6에서 9개월 만에 수치를 따라잡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보충해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레시틴이요. 레시틴이 부족하면요. 지질, 우리 세포막도 지질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수분막 위에 지질, 지방층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뇌도 지질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지방을 먹지 않으면 발달이나 세포가 정상화되지 않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레시틴인데 이 레시틴은 콩에 들어있어요. 콩.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콩문화잖아요. 된장, 청국장, 고추장 전부 다 콩이죠. 그래서 한식이 건강하다라는 게 이 장류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은 천일염을 썼지만 현재는 이 장류마저도 천일염이 아닌 화학소금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레시틴도 먹어야 되고요. 이 레시틴은 단순히 그냥 지질 성분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칼슘 흡수부터 그 다음에 이런 정서적인 안정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지 능력 자체도 그래서 학습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폭발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레시틴인데 저희 레시틴 들어있는 건 프로쉐이프입니다. 그래서 프로쉐이프 성장기에는 꼭 먹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아침에 국에 말아서 먹을 거면 먹지 말고 그냥 이거 먹으라 그랬어요. 예전에. 혹은 간식으로 라면을 먹고 싶으면 라면을 먹되 얘도 먹으라 그랬어요. 얘 안 먹을 거면 라면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애들이 먹고 싶으니까 먹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솔루션을 제공해 줬어요.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어. 그러면 이제 저거 먹기 싫으면 라면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 했고요. 자, 아이에게 학습 미네랄, 아까 아연 나왔잖아요. 아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더라고요. 아이의 두뇌 건강을 지키는 숨은 영양, 아연, 학습 미네랄, 두뇌 미네랄, 면역 미네랄, 성장 미네랄, 미각 미네랄, 후각 미네랄. 굉장히 이름이 많잖아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연은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모두 다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플러스에 보면은요, 구성 성분이 비타민 B군과 아연이에요. 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 미네랄이라고도 하고요. 면역 수치 많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연. 네, 지금 보면 저희 제품, 기초 제품에 다 들어가 있고요. 파워 칵테일과 미네랄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주니어 칵테일에도 아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 성분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부족해. 라고 하면 더 먹게 하면 되죠. 아까 얘기했죠. 권장량. 모든 게 다 충족돼 있고 그걸 권장량으로 지켜서 드시는 거고 이렇게 현저하게 결핍된 군들은요. 저걸 2번, 3번 먹어서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아픈 아이들은 더 많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연이 결핍되면 면역세포 수치가 감소한다. 그 다음 단백질과 콜라겐이 잘 합성되지 않아서 키도 잘 크지 않고 상처도 더디게 회복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악화된다. 미각과 후각이 떨어져서 식욕이 없어지고 편식의 원인이 된다. 밥 안 먹고 감기 달고 사는 친구들 결국 아연 부족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아연 결핍이고 네, 감기 많이 걸리고 편식하는 아이들 아연 부족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잘 먹이면요 아이들의 입맛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겠죠? 또 중요한 거 우리 면역 비타민인 비타민 D, 마그네슘, 칼슘의 보충이겠죠. 자, 그다음 칼슘 드디어 나왔네요. 최고의 안정제 네, 칼슘으로 되어 있고요. 칼슘은요
마그네슘과 균형을 이루어야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칼슘만 드시는 거는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배합된 제품들 많이 나와 있고 더 좋은 건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정하는 아이들의 진정제로서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칼슘이 대부분 뼈 성장만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99%는 뼈에 저장이 되고요. 1%가 혈액에 저장이 돼서 알칼리의 균형을 유지한대요. 근데 그 1%는 생명 유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1%가 부족하면 어디서 뽑아오냐면 뼈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칼슘이 부족하면요. 뼈에서 칼슘을 다량 뽑아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칼슘이 엄청 파고들겠죠? 결국은 그게 인하고 결합이 돼서 배출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액 내 칼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칼슘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뭐 드셔야 된다 그래서 마그네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짝꿍,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짝꿍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 짝꿍 영양소들의 배합을 극대화시킨 게 저희 P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합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흡수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칼슘도 꾸준히 마그네슘과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칼슘은 정신 안정제이다. 그래서 아이들 불안해하거나 이게 좀 행동장애에 문제 있는 아이들은 미네랄 섭취만 잘 하게 해도요. 중금속은 배출하고 이런 안정적 주는 게 보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선이 많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그네슘, 육식을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의 식습관은 혈액을 산성화시킨대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지나치게 소모시킨대요. 그래서 혈액 속 칼슘과 마그네슘의 결핍을 더욱 부추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먹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뇌를 망치는 음식, 설탕이라 그랬죠? 심리적 불안, 초조, 주의 산만, 집중력 떨어지는 설탕. 근데 우리요, 집중하려고 그러면 뭐 드세요? 당 떨어져서 집중 안 된다고 설탕 드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 고쳐야겠어요. 여기 보면은요, 설탕은 뇌의 독약이래요. 설탕이 뇌의 에너지인 포도당을 만들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뇌는 자연식품에서 당분을 공급받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대요. 대박이죠. 그 설탕을 먹어야 집중력 올리는데 하등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연당. 근데 보세요. 결국 우리 뭐죠? 파워 칵테일이나 이런 거 다 주스가 당 성분이 있잖아요. 자연당 성분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집중력 안 된다 그러면 파워 칵테일이 낫다고요. 네, 설탕보다. 그래서 이렇게 입에 좋은 설탕, 인공당, 액상과당을 먹으면 결국은 간에서 지방으로 분해되어 허리 부분에 축적된대요. 제가 요즘에 허리 사이즈 좀 굵어졌거든요. 결국은 설탕 섭취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허리둘레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내가 설탕을 끊어야겠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약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설탕은 산성이고요. 그래서 이 산성을 막기 위해 아까 뭘 뽑는다고 했어요? 칼슘을 계속 뽑아 먹는데요. 그러니까 칼슘은 결핍. 그러니까 키도 않고 골다공증화, 그 다음 정서적 불안에 잠두하나 계속 악성 사이클이죠. 그래서 칼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릴 만큼 먹으면 온화한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 예민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아하는 과자나 사탕 많이 먹는 아이, 설탕은 아까도 얘기했죠. 당의 프로세스, 저혈당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 자, 설탕보다 더 안 좋은 거 액상과당. 액상과당은요,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간에 바로 간대요. 그래서 간이 치명타. 그래서 아까 지방간인 청소년, 뭐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요? 액상, 과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탕이요, 단가가 더 비싸다네요. 액상, 과당보다. 그래서 일반 시중 상품이나 식당은요, 전부 다 과당을 쓴다라고 보시면 된대요. 단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외부 음식, 가공식품을 먹으면 결국은 액상, 과당을 먹을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으니까 우리 또 간에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뭘까지 먹어야 돼요? 간에 해독을 도와주는 게 비타민 B군, 탈종과 셀레늄입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이상이 있거나 지방간인 친구들은요, 셀레늄이 들어있는 제슈추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료 달고 사는 아이들 제슈추로 바꿔주십시오. 자, 여기도 보면은요, 우리 두뇌 파괴하는 게 라면이래요. 1위가 라면.
라면에 안 좋은 거 다 들어있더라고요. 농약, 화학비료, 우리 밀 키울 때 방부제, 살충제, 표백제, 그 다음 화학 조미료 듬뿍. 그래서 흥분 독소로 두뇌 신경세포를 원활하게 하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먹이지 말아야 할 제품 중에 하나가 라면인데, 우리 라면 먹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반론 제기하실 분 많을걸요. 그쵸? 자, 그럼 우리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솔루션. 네, 여기로부터 도울 수 있는 우리한테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니까 기본, 비타민, 미네랄, 독성을 몰아내는 거, 그 다음 간 해독을 도와주는 거, 제시추, 비타민 B군과 셀레늄 같이 먹어야겠죠. 자, 여기 아까 아질산 나트륨 드렸었는데요. 우리 아까 급식이나 도시락에 문제가 된 건 가공육입니다. 자, 사실 아까 보면은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음식 중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을 때요. 최대한 기름기도 제거하고 내장은 다 제거를 하고 먹죠. 그런데 가공육은요, 부산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이런 내장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내장에 있는 이런 나쁜 성분들, 이제 뭐예요? 항생제나 보존제 이런 것들이 많은 상태로 전부 다 갈아가지고 그걸 또 맛을 내야 되니까 색을 내야 되니까 발색제뿐만 아니라 이런 썩지 않게 하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아질산 나트륨 자체가 어린아이의 뇌와 척추에 악성 종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요, 안심할 수 없다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얘기 다 들어가요. 그리고 소르빈산과 아초산염이요. 이 발색제의 일종인데 안 들어가는 가공식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공육에 엄청나게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애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공육이잖아요. 그쵸? 햄, 소시지,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떡갈비 이런 거 전부 다 갈아가지고 만든 가공육인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스팸 엄청이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걸 어떻게 먹였냐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물에 끓여야 돼요. 튀기지 말고 물에 끓이면 발색제나 아질산 나트륨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맛이 없대요, 애들이. 나트륨도 그렇게 하면 제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삶아가지고 구워줬어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솔루션으로 영양, 미네랄을 또 제공을 해줘야겠죠. 자, 이제 책 리뷰는 끝났습니다. 성장기는요, 단 한 번 오는 시기예요. 두 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잘못 먹였으니까 다시 리셋하자. 절대 안 되죠. 성장기이기 때문에 몸의 신체 구조가 모두 다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뇌도 그렇고, 각 기관도 그렇고, 심지어 세포의 증가. 그쵸? 우리 어른들이 살이 찌면 세포가 살을 찌웁니다. 그런데 아이들 비만은요, 세포 숫자를 늘려요. 그래서 그 아이는 성인이 됐을 때 비만이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세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하나요. 두 번째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집안 내력 때문에 건강 아이템을 선택했다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집안 내력이라는 얘기는요, 식습관에서 옵니다. 같은 음식, 그리고 그 식습관의 되물림 때문에 집안 내력이 같은 내력을 가지고 있죠. 왜요? 엄마가 음식을 합니다. 음식을 할 때 그 입맛이 그대로 물려가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한테 배우죠. 그래서 엄마의 어떤 생활 습관 방식이 그대로 자식들한테 그 되물림이 되고 그 질병 또한 그걸로 인한 그 질병 또한도 되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두 분의 암 환자들을 통해서 어때요? 제가 무던히도 그 식습관을 개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많이 소금이 들어가는 절인 음식이나 튀김류 안 먹으려고 애를 썼고요. 최대한 샐러드식으로 먹으려고 그냥 물에 찌거나 삶거나 해가지고 이런 이제 식습관을 조리하는 것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솔루션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유초등은요. 생명유지, 면역력은 장 건강을 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성장, 두뇌 발달 되게 중요하죠. 정서적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자, 가운데 주니어 파워 칵테일만 드셔도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의 주식이 무너졌습니다. 아침 거의 안 먹고 점심 저녁도요. 대충 때우는 시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바쁘시다 보니까 제대로 못 챙겨드리죠. 주식이 망가졌을 때는 프로쉐이프를 먹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슈추, 아까 항산화 이제 선택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 아토피, 비염 없는 애가 없죠? 그게 염입니다. 염증. 그래서 혈행을 개선해 주셔야 되고요. 좋은 기름을 먹었을 때 아이들의 세포와 두뇌가 건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유초등한테 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난 다 못 먹이겠어. 그러면 주니어 파워 칵테일 먼저 먹이시고요. 집에서 그래서 밥을 잘 먹는 아이 같은 경우는 프로쉐이프 제해주시고 저는 그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게 오메가입니다. 사실. 저 주니어 파워 칵테일 안에 A, C, E, 셀레늄 다 들어있고요. 오메가 성분은 좀 추가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드시고 싶다. 주니어 파워 칵테일, 그 다음에 오메가. 조금 보충할래요? 그럼 제슈츠. 우리 애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럼 프로쉐이프 순으로 네, 이렇게 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청소년, 중고등학교예요. 자, 1, 2, 3 똑같습니다. 그런데 학업, 집중력을 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예쁜이들은 외모, 한참 트러블이 일어나는데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데도 미네랄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초 제품, 파워 칵테일과 미네랄을 먹게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타민 B군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아이들 커피나 에너지 음료 먹는 애들은 다 대체해 주세요. 커피 산성화 시킵니다. 에너지 음료 전부 다 화학계예요. 석유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공된 카페인은요. 아이들의 심장 발작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는 아이들은 액티바이즈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식사 자꾸 걸러요. 안 먹어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먹어요. 프로쉐이프 꼭 먹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방간, 음료수 너무 많이 달고 살고 항산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러면 항산화물질 더 많이 먹어야 되죠. 제슈츠 그리고 오메가. 자, 청소년들은 저는 과감히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성장도 해야 되고요. 이 시기 아니면 성장 놓칩니다. 학업 집중 몰입하시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쵸? 스트레스로부터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하다 하시면 오토십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수험생입니다. 수험생 학업 집중력,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피로 관리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본 제품에 여기는 반드시 액티바이저 더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를 한다 그러면 식사 대용, 그 다음에 오메가와 똑같습니다. 네, 점점 뒤로 갈수록 제품군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는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기본 제품, 자,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 거기에 액티바이저까지. 그렇죠? 자,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본 설명에서 왜 먹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제품군들이 어떤 거고 왜 먹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되셨다면 전 그걸로 오늘 만족이에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보조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게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성장기와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밥 너무 몰입 집중 안 하셔도 이런 보조식품을 활용해서 물론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것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 건강식품을